작은 거지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백만장자. 아빠. 비행기 타지 마. 이거 꼭 봐야 해. 그 아이는 더럽고 누더기 옷을 입은 채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를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아빠. 그 비행기 타지 마.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감정에 북받친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왜 그 거리의 소녀는 백만장자를 아빠라고 불렀을까? 그 소녀는 다른 누구도 모르는 그 비행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서울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도착장은 금요일 오후의 전형적인 분주함으로 북적거립니다. 서둘러 움직이는 승객들과 눈길을 끄는 유니폼을 입은 지상 직원들 사이에 니콜라 뒤퐁의 위험 있는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50세의 한국 사업가가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고 힘과 세련미를 발산했습니다. 니콜라스는 백금색 손목시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긴걸음거리로 걸었다. 그의 비서인 나라는 하루 일정을 읽는 동안 가죽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균형 있게 들고 속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선생님, 비행기가 30분 후에 이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10시에 두바이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섹스앤드엠티는 아시다시피 지연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니콜라스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협상에서 사용할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일은 바로 그런 주의가 산만해진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빠. 그 비행기 타지 마.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니콜라스는 갑자기 멈췄다. 그는 돌아서서 그 유치하고 절박한 목소리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럽고 누더기. 옷을 입은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소년에게 멈췄다. 흐트러진 머리와 두려움에 눈이 크게 뜬 소년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비행기에 문제가 있어요. 니콜라스는 갑작스러운 방해뿐만 아니라 소년의 말에 충격을 받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아빠, 저 누더기 옷을 입은 아이가 어떻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니? 그 보조원은 금세 충격에서 회복하여 공항 보안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데려가세요. 듀폰 씨, 우리는 가야 해요. 2명의 큰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서 그 소년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절박함과 결의가 뒤섞인 무언가가 엿보였고 니콜라스는 손을 들어 경비원의 행동을 막았다. 기다리다. 니콜라스가 말했다. 평소에는 차분하던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말하게 하세요. 소년은 헐떡이며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제 이름은 지오입니다. 이게 미친 소리 같겠지만 그 비행기에 탈 수 없어요. 봤어요. 봤어요. 니콜라스는 소년과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그 소년의 얼굴에서 이상할 정도로 친숙한 느낌을 발견했습니다. 지호야, 너는 정확히 무엇을 봤니? 제트기. 아빠의 개인 비행기는 G650. 꼬리 번호는 FRN. 연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아빠가 이륙하면? 지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침을 삼켰다. 니콜라스는 척추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길거리의 소년이 자신의 개인 비행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분명히 짜증이 난 조수가 개입했습니다. 듀폰 씨.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소년이 공항에서
뭔가를 들었을 테고 주의를 끌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야 해요. 하지만 니콜라스는 지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소년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나이와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깊이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 내 비행기에 대해 어떻게 알았어? 니콜라스가 부드럽게 물었다. 저는 꿈을 꿉니다. 비전. 가끔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봅니다.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저는 아빠의 비행기를 봤습니다. 아빠를 봤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니콜라스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마음은 생각의 회오리에 휩싸였다. 그의 일부는 이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축하고 싶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부분은 여기서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엔, 정비팀에 전화해.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를 철저히 검사해달라고. 하지만 선생님, 섹스와 MT는 기다려줄 수 있나요? 니콜라스가 말을 가로채며 그의 목소리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늦는 것보다는 늦는 게 낫겠어요. 벤이 필요한 전화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니콜라스는 다시 지호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 소녀는 이제 더 차분해 보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약간 떨면서 내가 그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호는 망설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복잡하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비전 속에서 아버지를 보고 저와 당신이 한 가족인 것을 봅니다. 니콜라스는 자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많은 젊은 시절의 연애. 예상치 못한 임신.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아이의 소식. 지호. 얼마나 오랫동안 거리에서 살았어. 내 기억이 맞다면 나는 여러 개의 고아원을 거쳤지만 항상 도망치듯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내 비전을 믿지 않는다. 니콜라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커지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을 믿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순간 아라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듀퐁 씨. 정비팀이 예비 점검을 했습니다. 연료 시스템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자세한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니콜라스는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호를 바라보았다. 네가 내 목숨을 구한 것 같구나. 꼬마야, 니콜라스가 감정에 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공항에 재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흥분이 고조되자 니콜라스는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년 만에 강력한 사업가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미스터리에 직면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공항 로비에서 서준과 어린 지호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발견과 계시의 장 그리고 아마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회가 있을 것입니다. 니콜라스는 호기심 많은 시선과 이미 사진을 찍기 시작한 휴대폰 플래시에서 벗어나 공항의 미군 같은 복도로 지호를 이끌었다. 억만장자와 거리 소년의 특이한 만남. 그녀의 바로 뒤를 따라 그녀의 높은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과 의심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고위 임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개인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니콜라스는 문을 닫아서 그들을 바깥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객실의 호사스러움과 지호의 초라한 외모의 대조가 극명했다. 앉으세요. 니콜라스가 가죽 의자 중 하나를 가리켰다. 지호는 자신에게 너무 큰 의자에 앉기 전에 잠시 주저했다. 니콜라스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소년을 열심히 살펴보았다. 좋아, 지호. 이제 내 모든 관심을 끌었다. 내 예감에 대해 더 말해봐. 지호는 심호흡을 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보다가 니콜라스에게 시선을 돌렸다. 약 2년 전에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연한 꿈이었지만 그 후로 점점 더 명확해지고 더 자주 일어났어요. 저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봅니다. 어떤 것들요? 니콜라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물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 내일 날씨가 어떨지, 축구 경기에서 누가 이길지. 하지만 지호는 침을 삼켰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봤다. 경고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니콜라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분석적인 정신은 자신이 듣는 내용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그럼 당신의 예감에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호는 주저하며 낡은 셔츠 끝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렸다. 몇 주 전부터 당신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신문과 TV에서 당신 얼굴을 봤고 비행기 추락 사고도 봤어요. 그는 몸을 떨며 계속할 수 없었다. 니콜라스는 척추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지호가 자신의 개인 제트기를 묘사하는 정확도는 놀랍습니다. 근데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예지몽을 꾸몄는데 그 속에는 니콜라스뿐만 아니라 한 여자도 있었다. 그녀는 붉은 머리카락과 녹색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였습니다. 니콜라스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설명은 그의 첫사랑, 즉 10년 전 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믿는 여자에 대한 설명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지켜보던 조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듀폰 씨,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소년이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 건 분명해요.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환상에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어요. 니콜라스는 손을 들어 비서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다. 지호, 넌 좀 전에 이글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지. 그것에 대해 뭘 알아? 소녀는 찡그린 얼굴을 하며 집중했다. 뭔가 비밀이에요. 큰 일이에요. 청정 에너지에 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그는 수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니콜라스는 비서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이글 프로젝트는 세계 시장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극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니콜라스는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아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몇 초 동안 귀를 기울인 후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니콜라스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듀폰 씨, 유지 보수팀 리더의 목소리가 전화로 긴장된 듯 들렸습니다. 우리는 검사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 후 몇 분 동안
니콜라스는 자신의 개인 제트기 연료 시스템에서 정교한 파괴 행위가 있었다는 보고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획대로 이륙했다면 재앙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전화를 끊고 니콜라스는 새로운 눈빛으로 지호를 바라보았다. 고마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희망이 보였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어요. 그는 단순히 말했다. 지호는 수줍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미소는 금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의 눈은 초점이 맞지 않았고 마치 방 밖에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더 있어요? 그는 속삭였다. 누군가가 지금 증거를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니콜라스가 일어섰다. 비엔. 내 노트북은 어디 있지? 비서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주저했다. IP룸에 있습니다. 선생님. 바로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니콜라스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갈게요. 그는 지호와 아라를 홀로 남겨두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긴장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분 후 니콜라스가 헐떡이며 얼굴이 빨개진 채 분노에 사로잡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대량 삭제 화면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프로젝트 이겔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아라를 바라보았다. 다행히도 저는 이 과정을 제때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아라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더듬거리며 부인했다. 하지만 니콜라스는 그녀에게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공항 보안에 전화했습니다. 아라가 직원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끌려나가는 동안 니콜라스는 두려움과 매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지호 쪽으로 돌아섰다. 생각보다 조사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니콜라스가 은빛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그는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고 두 사람의 눈은 같은 높이에서 마주쳤다. 저는 몇 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가 결코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잠시 끊겼다. 하지만 알아내고 싶어요. 알아내고 싶으신가요?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잊고 있었던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니콜라스는 미소 지으며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우리 앞에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겠군요. 당신과 나, 그 사이 공항의 무대 뒤에서는 암살 시도가 실패했다는 소식과 수수께끼의 예지아에 대한 소식이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언론인들은 화제가 될 만한 기사를 기대하며 입구에 모였습니다. 보안실에서 수사관들은 단순한 사기 조수 이상의 복잡한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니콜라스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백만장자와 거리의 소년,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자신들에게 닥쳐올 어떤 운명이든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이 찾아오면서 인천공항은 색다른 에너지로 활기를 띱니다. 그날 서준과 지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
둘 다 아직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억만장자를 항공기 참사로부터 구한 성견지명이 있는 거지. 소년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폭발적인 규모로 퍼졌습니다. 그 소년의 능력과 백만장자와의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퍼지면서 새로운 장이 열렸는데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유명 사업가가 매분 늘어나고 있다. 그 사이 니콜라스와 지오는 외부의 혼란에서 잠시 벗어난 채 회의실에 남아서 특별한 관계의 첫 번째이자 연약한 유대감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 관계는 그러한 상황을 낳았던 것만큼 특별할 것이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답이 없는 질문과 상상할 수 없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준과 어린 지호에게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여행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지만 서준은 이른 아침의 아름다움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회사 본사 건물의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은빛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눈은 앞에 있는 컴퓨터 화면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호가 가죽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는데 밤새도록 폭로와 신문으로 지쳐 있었다. 니콜라스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를 포함해 모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기업계는 기다릴 수 있다. 해결해야 할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며 보안 책임자인 태민이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그 남자는 소년이 잠들어 있는 것을 알고 조용히 들어왔다. 선생님, 조사에 대한 최신 소식이 있습니다. 태민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며 니콜라스에게 파일을 건네주었다. 니콜라스는 서류를 넘기며 읽었고 매 페이지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아라는 이제까지 현석이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에너지 산업계의 가장 큰 경쟁자를 언급하며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몇 달 동안 정보를 유출한 것 같습니다. 비행기 파괴는 훨씬 더 큰 작전의 정점일 뿐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잠시 눈을 감고 배신의 충격을 흡수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음모의 전모를 폭로하고 싶어. 태민. 자원을 아끼지 마. 그 순간 지호는 소파 위에서 몸을 움직이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일어나서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은 후 니콜라스에게 초점을 맞췄다. 뭔가 잘못됐어요. 소년이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에서 깨어난 듯 쉰 상태였다. 회사에 위험이 있습니다. 니콜라스와 태민은 서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떤 위험이야? 지호, 니콜라스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집중했다. 알겠어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통제권을 잡고 싶어 해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니콜라스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야 해요. 니콜라스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섰다. 태민, 팀을 모아. 은밀하게. 우리는 즉시 본부로 간다. 몇 분 후, 장갑차 한 대가 서울의 거리를 쿵쾅거리며 달려가 금융가를 향해 나아갔다. 뒷좌석에서 니콜라스는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소녀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소년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15층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 이겔과 관련이 있습니다. 니콜라스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15층에는 이사회 회의실과 회사의 가장 중요한 서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곳은 음모를 실행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니콜라스, 지오, 그리고 경비팀은 서비스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심스럽게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 의회실에서 그들은 흐릿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반쯤 열린 문으로 다가가면서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목소리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듀폰이 없어지면 회사의 통제권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이글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휘권을 잡을 것입니다. 니콜라스는 그 목소리가 이사회의 가장 연장자 중 한 명인 우진의 목소리임을 알아봤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누구도 그를 막기 전에 지호는 앞으로 나서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멈추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당신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방 안에는 깜짝 놀란 침묵이 흘렀다. 버나드를 포함한 임원 6명은 놀라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 직후에 니콜라스가 들어왔어요. 그의 위험 있는 존재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신사 여러분,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우리가 논의할 것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혼란은 보안팀이 적절한 시기에 도착하여 공모자들을 구금한 후에야 통제될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명석하게 연로자들조차 모르는 음모의 세부 사항을 밝히기 시작한다. 블루 서버를 아십니까? 그는 방에 있는 컴퓨터 캐비닛 중 하나를 가리켰다. 거기 숨겨진 장치가 있어. 프로젝트 이겔의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고 있어. 지호의 폭로의 정확성에 모두가 놀랐다. 몇 시간 만에 음모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니콜라스를 전복하고 회사를 장악하고 프로젝트 이글의 혁신적인 기술을 훔치려는 정교한 계획입니다. 경찰이 불려오고 공모자들이 신문을 위해 끌려가는 동안 니콜라스는 지호를 존경심과 걱정에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갑자기 그는 매우 젊고 연약해 보였다. 저는 그저 사물을 볼 뿐입니다. 가끔은 사람들의 생각을 감지하고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니콜라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소년, 즉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소년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은 일련의 증언, 긴급회의, 변호사와의 통화로 지났습니다. 듀폰 엔터프라이즈에서 쿠데타가 시도되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언론들이 건물 에워싸고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했습니다. 오후 중반에 니콜라스와 지호는 피곤했지만 안도감을 느낀 채 다시 옥상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니콜라스는 창밖을 내다보며 건물 입구에 모인 기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니콜라스는 뒤돌아보며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그는 인정했다. 예언적인 능력을 지닌 거지 소년이 억만장자의 관심을 끌었다는 이야기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지호는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버지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니콜라스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그날의 모든 놀라운 사실, 지호의 설명할 수 없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단지 무서워하고 외로운 소년뿐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천천히 다가가 지호 옆에 앉았다.
이게 다 매우 혼란스럽다는 건 알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도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소년이 자신을 볼 때까지 기다렸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두 사람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니콜라스의 품에 몸을 던지고 흐느끼며 울었다. 니콜라스는 그를 꼭 껴안으며 몇 년 만에 느껴본 감정을 느꼈다. 서울의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미래의 아버지와 아이는 서로의 품에 안겨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풍 속에서도 서로에게 위안을 찾습니다. 바깥 세상은 간절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리의 소년이 어떻게 기업의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까? 지호의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 그럼 당신과 서준이의 진짜 관계는 뭐예요? 다가올 몇 주 동안 일련의 조사와 사실이 밝혀지고 두 사람 모두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울의 어느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조용한 방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남자와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던 소년 사이에 형성되는 유대감이다. 혈연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을 닮아가는 유대감. 도시의 밤이 찾아오고 니콜라스와 지호는 함께 남아서 미지의 세계에 맞서 싸운다.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미래는 불확실하고 도전과 답이 없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두 사람 모두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반짝이는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회와 놀라운 재능, 그리고 사랑과 수용이 가진 변화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니콜라스와 지호의 삶뿐만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자는 지호의 침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제 새롭고 깨끗한 옷을 입은 소녀는 긴장해 보였지만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아파요. 지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기술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프지 않아요. 이 면봉을 볼 안쪽에 문지르기만 하면 돼요. 니콜라스는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그녀를 위로했다. 지난 며칠 동안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기술자는 두 사람 모두로부터 샘플을 채취한 후 결과는 48시간 후에 나올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연구실을 나가면서 지호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소녀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만약 검사 결과 우리가 부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니콜라스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하고 회사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거야. 당신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지호, 소년의 눈은 안도감과 희망이 뒤섞인 빛으로 빛났다. 서울 외곽의 인상적인 건물인 듀퐁 맨션으로 돌아온 니콜라스는 지호가 복도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탐험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갑자기 소녀는 오래된 초상화 앞에 멈췄다. 나는 이곳을 전에 본 적이 있어. 지호는 집중해서 이마를 찡그린 채 중얼거렸다. 니콜라스는 호기심이 생겨 다가갔다. 무슨 뜻이에요?
꿈에서요 라고 그는 설명했다. 저는 이 집과 이 초상화들을 봤어요. 하지만 이곳에 온 적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은 니콜라스에게 혼란과 매혹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더 묻으려던 순간 집사 도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듀폰 씨, 당신이 봐야 할 것을 찾았습니다. 도영이 말하며 니콜라스에게 먼지 쌓인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랗게 변색된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그들을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서 책을 읽었다. 저게 뭐예요? 지호는 니콜라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눈치채고 물었다. 니콜라스는 침을 삼켰다. 출생 당시의 진료 기록이에요. 그는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지호를 바라보았다. 저는 항상 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그렇지 않다고 시사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니콜라스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광적으로 과거에 대한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오래된 서류를 뒤지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면에 지호는 니콜라스의 저택과 삶과 점점 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기억과 환상의 조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니콜라스는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마침내 보민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파트너이자 수년 전에 자신의 아들을 잃었다고 믿었던 여자였습니다. 이 회의는 서울 중심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민은 4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답지만 니콜라스가 알았던 활기찬 젊은 여성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한때 생기가 넘쳤던 그녀의 푸른 눈은 이제 오랫동안 숨겨져 온 비밀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알게 됐구나. 보민은 첫 인사 후 부드럽게 말했다. 니콜라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된 목소리를 냈다. 왜? 보민아. 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어? 보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어리고 무서웠어요. 니콜라스. 당신 가족은 저를 위협했어요. 아기와 함께 사라지지 않으면 제 인생을 망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그것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실은 니콜라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당신의 가족,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보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스캔들이 회사의 미래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사라지는 게 더 나을 거라고요. 니콜라스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는 사업에 있어서 언제나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는 대답이 두려운 마음에 물었다. 보민은 고개를 숙였다. 고아원에 두고 온 거야. 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모든 광기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사는 게 낫겠어. 그녀는 니콜라스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간청으로 가득했고 용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후회와 놓친 기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니콜라스는 지호가 골동품 체스 세트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보물은 듀폰 가문이 여러 세대에 걸쳐 소유했던 것입니다. 체스를 좋아하시나요? 니콜라스는 소년 옆에 앉으면서 물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울 정도로 익숙하게 말들을 움직였다. 이상하네요. 저는 연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데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니콜라스는 지호가 보드 위에서 복잡한 움직임을 하는 것을 놀라면서 지켜보았다. 소녀는 존재해서는 안 될 기억에 접근하고 있다. 그날 밤, 지호가 잠들어 있는 동안 니콜라스는 깨어 있었고, 그가 발견한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그의 가족의 거짓말, 오래전에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희생, 잃어버린 세월. 다음날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기가 실험실이에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니콜라스는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지호를 깨웠다.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로 가서 유전학자와 화상 통화를 합니다. 듀폰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호는 확실히 그의 친아들입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했다. 니콜라스는 지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삶에 들어온 특별한 소년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본 것이다. 그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 반면 지호는 니콜라스를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사실이에요.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예요. 니콜라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북받쳐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두 팔을 벌렸다. 지호는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마음껏 흘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새로운 관계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지호가 거리와 고아원에서 겪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포와 흥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특별한 비전과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비전과 능력은 그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를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어느 날 밤, 빌라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던 중 지호가 속삭였다.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고요. 니콜라스는 아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요. 두 사람의 연애 소식이 퍼지자 외부 세계는 압박을 가하며 답변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저택 앞에 진을 치고 듀폰 가문의 예언적 상속자에 대해 추측했다. 니콜라스는 지호를 원치 않는 관심으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보호권을 얻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는 지호를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 사업으로 데려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오후, 니콜라스가 몇 가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동안 지호는 소심하게 물었다. 니콜라스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카락을 애정 어린 몸짓으로 쓰다듬었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은 귀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우선 당신의 공부를 돌봐야 해요. 교육에 대한 언급에 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학교 가세요. 저는 학교에 별로 안 갔어요. 걱정하지 마. 아들아, 니콜라스가 안심시켰다. 우리는 공식 교육과 자녀의 특별한 능력 개발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 사이, 니콜라스는 수년간 자신과 아들을 갈라놓은 거짓말과 음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쉼없이 노력한다. 각각의 계시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고통과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는 결의가 뒤섞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저택이 조용해지면 니콜라스는 종종 지호가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는 운명의 장난에 놀랐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이 소년을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기자와 사진작가들이 계단에 모여 한국 최고의 엘리트 커플 중 가장 새롭고 특이한 커플을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르마니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니콜라 듀퐁이 지호의 손을 잡았는데 지호는 작은 키에 비해 좀 큰 정장을 입고 있었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지호는 중얼거렸다. 주목받는 것에 분명히 불편함을 느낀 듯했다. 니콜라스는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머리를 높이 들어. 아이야. 두려워할 게 없어. 부끄러울 게 뭐가 있니? 두 사람은 기자들이 외치는 질문을 무시한 채 플래시와 마이크가 가득한 바다를 헤치며 걸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스가 지호를 공식적으로 입양했다는 소식은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습니다. 니콜라스의 저명한 지위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 소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중년 여성 판사가 그녀 앞에 있는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듀폰 씨, 재회의 특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호의 완전한 양육권을 원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니콜라스는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각하. 지호는 DNA 검사로 증명된 저의 친아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안정적이고 사랑스런 가정을 가질 만한 특별한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그것을 제공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판사는 지호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너는 꼬마 듀폰 씨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지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시선은 방 안을 훑어보다가 판사에게로 멈췄다. 저는 전에 진짜 집이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와 함께라면 아빠와 함께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처음으로 어딘가에 속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호의 말에 담긴 진심은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 듯했다. 몇 가지 추가 질문과 서류의 최종 검토 후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시된 모든 증거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저는 지호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니콜라스 듀폰에게 부여합니다. 그녀는 망치를 두드리며 결정을 공식화했다. 니콜라스가 지호를 껴안는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글썽였다. 그것은 가족으로서의 그들의 여행의 공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듀폰 저택은 변형되었습니다. 거실 중 하나는 지호의 개인 교실로 바뀌었고 최첨단 교육 기술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전통적 커리큘럼을 결합하고 학생의 독특한 기술을 개발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지호가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흡수하는 모습을 매료되어 지켜보았다. 그 소년은 특히 수학과 물리학과 같은 분야에서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호는 니콜라스에게 자신이 푼 일련의 방정식을 보여주면서 마치 사물 뒤에 있는 패턴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숫자는 저에게 말을 걸어요. 니콜라스는 정규 교육을 받는 것과 더불어 그의 아들에게 가업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작은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실력이 평범을 훨씬 넘어선다는 게 곧 분명해졌습니다. 독수리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회의가 있던 중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지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는 현재 디자인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말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에너지 매트릭스에 결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6개월 안에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입니다. 방 안에는 깜짝 놀란 침묵이 흘렀다. 니콜라스는 놀라움을 금세 극복하고 지호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그 소녀는 일어나서 놀라운 자신감으로 일련의 계산과 예측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것은 가장 숙련된 엔지니어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지호의 관찰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제안에 따라 이글 프로젝트가 변경되어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고 청정에너지 부문의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두판 엔터프라이즈는 새로운 차원의 성공과 혁신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에게 진짜 승리는 아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사업의 천재가 아니라 자상하고 의지가 강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지호의 여정에서 영감을 얻은 니콜라스는 뛰어난 어린이를 위한 듀퐁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린이,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를 찾아내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처럼 외롭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호는 펀드런칭 때 질문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금세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놀라운 언어 능력을 보여주며 심지어 초능력이 있는 어린이에 대한 보고도 있습니다. 지호는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 발견된 어린이와 가장 먼저 소통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독특한 공감과 이해심은 그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능력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이 니콜라스와 지호가 재회하게 된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다. 니콜라스의 비행기를 파괴하고 회사를 장악하려 했던 공모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지호는 뛰어난 기억력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증인임이 입증됩니다. 가장 긴박한 증언 중 하나에서 니콜라스의 라이벌이자 대부분의 음모를 꾸민 현석이 증인석에 선 지호를 위협하려 한다. 거리의 소년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라고 생각하세요. 루스는 비웃었다. 말도 안 돼요. 지호는 침착함을 유지한 채 루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법의 힘이 아니에요. 루세스 씨, 진실을 보는 능력이에요. 지금 당신의 시계에 도청장치가 숨겨져 있어서 이 재판을 동료들에게 방송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법원은 혼란에 빠졌다. 간단한 확인 결과 지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루세스는 사법방해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니콜라스와 지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호는 가끔 거리에서 지낸 과거에 대한 악몽에 시달리곤 한다. 반면 니콜라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파른 학습 곡선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지호가 사업회의 중에 불안한 환상을 본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니콜라스는 아들이 침대에 웅크리고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끔은 내가 평범했으면 좋겠다. 니콜라스가 그녀 옆에 앉자 지호가 속삭였다. 니콜라스는 아들을 껴안았다. 정상이라는 것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 능력은 선물이야, 지호. 그 능력들이 널 내게 데려왔고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도록 돕고 있어.
하지만 기억해. 이 선물이 있든 없든 너는 항상 내 아들이고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그 말이 지호를 진정시키는 듯했다. 마침내 소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니콜라스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특이한 광경에 놀랐다. 지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복잡한 차트와 방정식을 표시한 홀로그램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지호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회사의 전체 에너지 그리드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 같아요. 보세요. 니콜라스는 지호가 듀폰 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산업 전체를 혁명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는 것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지켜본다. 그 순간 재능 있고 열정적인 아들을 바라보던 니콜라스는 느꼈다.